일본의 한 초등학교 급식. 흰쌀밥에 우유, 해초절임이 전부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나오는 식단이 아닙니다. 이 학교의 한 달 식단을 보면 밥과 우유, 그리고 후리카게 같은 반찬 같지도 않은 반찬으로 구성되어 있는 식단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날은 사과 6분의 1조각이 반찬의 전부이고 또 다른 날은 귤 반쪽 등을 유일한 반찬으로 내줄 정도입니다. 80년대 이 아이들의 아버지 세대가 먹던 급식들에 비해 굉장히 초라해진 지금 초등학생의 급식은 과거에 비해 일본이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가장 실감하기 좋은 사례 중 하나입니다. 가게가 불안정해지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식탁 위에 올라가는 반찬이죠.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면 가장 먼저 줄이게 되는 것이 사치품이고 그 다음으로 입에 들어오는 음식이 저렴해지는 게 보통인데요. 돈이 없으니 먹을 것부터 줄인다. 현재 이것이 일본인들의 평균적인 삶의 한 모습입니다. 일본은 나라가 부자란 것도 점점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풍요로움을 누렸던 지금의 어른들도 이제는 가난함에 찌들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속된 불경기에 결국 일본은 이런 제품마저 출시하고 말았습니다. 반찬도 없이 간장과 가스오부시를 맨밥에 뿌려 먹는 이 황당한 구성의 도시락이 최근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단돈 1엔에도 벌벌 떨 정도로 일본인들의 삶이 여유가 없어지고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바로 이웃에 있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인들 개개인의 삶이 더더욱 가난해졌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죠.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은 이미 수년 전에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일본인들의 삶의 질은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추락하고 있어 한국인들 입장에서 일본인들이 사는 모습을 본다면 정말로 저렇게까지 가난한가? 라고 눈으로 보고도 믿기가 힘들 정도이죠.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막장까지 떨어진 서민 생활의 실상과 일본인들의 생활 수준이 더 이상 한국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lobal News Korea. 1989년에 정점을 찍었던 일본의 경제는 버블 붕괴로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발전할 동안 일본은 제자리 걸음을 하다못해 역으로 퇴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의 발표에 따르면 1997년을 100이라는 기준으로 잡았을 때 지난해 말 일본의 급여 수준은 90.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158%, 미국은 122%, 영국은 130%로 다른 나라들이 급여가 오르고 있던 23년의 시간 동안 일본은 10%가 줄어들어 버렸죠. 흔히들 30년 동안 일본은 월급이 동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월급이 동결된 게 아니라 줄어들었다는 것이 팩트이죠. 일본의 유명 식품회사인 마루하니치로의 대표인 이케미 마사루 사장은 10년 전만 해도 일본 식품업체들의 고급 식료품 경매에서 중국 등 신흥국에 지면 화제가 됐지만 이제는 일상 다반사라며 니혼 게이자의 신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요리인 스시, 그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는 참치입니다. 과거에는 일본에서 참치 한 마리에 몇십억 원이나 되는 가격에 낙찰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수산업체들이 최고급 참치 경매에서 번번이 해외 업체들에 패하고 있습니다. 일본 식품업체들이 경매에서 자꾸 밀리게 되는 이유가 식재료를 고가 회사들이 일본의 외식업체가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30년째 소득 수준이 제자리 걸음이다 못해 오히려 떨어지다 보니 일본의 외식업체들은 손님들이 떨어져 나갈까봐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매업체의 식재료의 매입 가격을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고 기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고 있으니 국제적인 공급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매입가는 올릴 수 없는 상황이고 경매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런 현상은 대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게의 가격은 10년 새 2.5배가 올랐습니다. 대다수의 일본인에게 대게는 너무 비싸서 이제는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는 진짜 좋은 참치와 대게는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에서 가져가고 남는 저렴한 참치와 대게만이 일본의 식당에 오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버블 붕괴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최고급의 재료를 사용한 비싼 고급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일본인들은 이제는 사라져버린 것이죠. 일본 요리의 최고 철학 중 하나가 최고급 재료가 최고의 요리를 만든다는 것인데 지금의 일본 요리에서는 최고의 요리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반적인 일본인들은 참치니 대게니 이런 고급 요리를 생각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비참한 점심 식생활에 대해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소개했던 일본의 도시락을 한 차원 넘어선 비참함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도시락이 발매되었습니다.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지고 아예 반찬이라곤 간장과 가스오부시밖에 없지만 한 푼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점심을 때우기 위한 일본인들에게는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장어를 좋아하는 일본인들은 장어가 비싸서 먹지 못하게 되자 장어구이에 올리는 소스만을 얹은 밥이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너무 인기가 있어 40분 만에 품절되기도 했습니다. 급여는 오르지 않고 생활물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 먹는 것에 크게 소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편의점에는 우리 돈 500원대의 주먹밥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고 주먹밥의 내용도 부실하기 그지없습니다. 주먹밥 사이에 다시마 하나가 전부라던가 매실장아찌 한 개가 유일한 반찬인 도시락이라던가 식사를 거의 맨밥으로 때우는 수준입니다. 한국인들이라면 이딴 걸 먹고 어떻게 살겠냐고 하겠지만 실제로 일본인들은 이런 걸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부들은 과일을 사치품이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주부 생활 잡지인 상큐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주부들은 그나마 바나나 같은 저렴한 과일을 제외하면 거의 과일을 사 먹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라는 나라의 국민들의 삶의 수준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피폐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OECD가 실시한 임금 관련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들의 연간 평균 임금은 38,617달러인 것에 반해 한국은 42,285달러로 이미 일본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제 지표에는 아직 일본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지만 인구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인구 대비 경제력에서는 한국이 이미 일본을 앞지른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임금이 낮으면 생활물가라도 낮아야 그나마 생활할 맛이 나지만 일본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일본인들이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생활 품목은 대부분이 수입 제품이고 해외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제 상황이 좋으면 좋을수록 일본인들이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좋은 예시인데요. 이미 일본인들에게 자동차는 그림의 떡이자 사치품이 되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경우 세계 경제의 보조에 맞춰 최근 20년간 약 1.5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 사이 일본인들의 월급은 전혀 변함이 없었고 일본인들에게 자동차는 그림의 떡이 된 지 오래이죠. 대졸 초임 일본인들의 평균 월급은 우리 돈 200만 원가량. 그 흔한 경자동차조차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본 내에서조차 이제는 가난한 일본이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언론 중 하나인 분계의 슌주에서는 현실적으로 이제 일본은 가난해져 머지않은 시일 내에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돈을 벌러 가야 가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는데요. 적어도 일본 국내에 있는 것보단 돈을 벌 기회가 많고 해외에서 많이 벌어서 일본에서 소비하게 되는 과거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에서 돈을 벌어 자신들의 나라에서 부자처럼 돈을 쓰던 그런 형태의 삶의 방식을 일본인들이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최근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의 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거엔 한국이 일본에 비해 후진국이었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일본인들이 돈을 벌 기회로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내의 한국어 학원은 연일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으로 북새통입니다. 어차피 일본 내에서는 도저히 답이 안 보이기 때문에 탈일본을 하여 일본을 벗어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만 탈일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마저 탈일본을 하는 처지에 놓여버린 것이죠. 얼마 전 2027년이면 한국이 일본의 GDP를 압도한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그 기사를 접한 한국인들의 반응이 생각외로 무덤덤해서 일본인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일본의 비즈니스 전문 언론인 JB프레스는 한국인들이 일본을 추월하는 것에 대해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히며 20년 전에 한국인들은 일본을 절실하게 이기고 싶어하는 정서를 보였지만 지금 시점의 한국인들은 한국이 너무 성장하여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처럼 여기며 무덤덤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일본은 반드시 따라잡을 경쟁 상대가 아니라 일본은 가만히 있어도 정체되어 가라앉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이제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게 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죠. 산업계에서 삼성전자의 이익이 일본의 전자기업들 이익의 합계보다 많은 것이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최근의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일본 기업이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일본 내에서는 연이어 나오고 있어 일본 경제에 암울한 전망만 내비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조차 근래에는 한일 간 역전이 되어버린 지금 이제 와서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새삼스럽지도 않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